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게 알려드리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회교과서 29쪽 펼쳐주시고요.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을 알아볼 거예요. 어머 선생님, 저 아는 거 나왔어요. 어머 여러분, 맞아요.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우리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 공통의 문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그 과정을 바로 우리 정치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오늘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29쪽부터 30쪽, 31쪽에 그림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자, 지금 교과서의 주인공은 소영이에요. 소영이는 아버지와 함께 시내에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대요. 왜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우리 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촛불 집회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지 라고 답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촛불 집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촛불을 들고 그것을 요구하는 집회예요. 대부분 밤에 열리는데요. 촛불이 잘 보이기 위해서 밤에 열리는데 평화적이고 그리고 약간 문화 행사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의 대중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집회를 하는 이 촛불 집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촛불 집회 말고도 무엇이 있는지 우리 소영이는 알아보기로 했네요. 그럼 우리도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글보다는 그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볼까요? 모두를 살리는 적정온도는 26도고 함께하는 26도 이런 식으로 막 포스터도 있고요. 플랜카드도 있고요. 이거는 캠페인 활동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도 정교 어린이의 임원 학생들이 서울의 물인 아리수를 깨끗이 먹자 또는 화장실을 깨끗이 쓰자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 사회 국가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또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정치에 참여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명운동이 있네요. 우리 길을 가다가 서명운동하고 있는데 이것에 동의하시면 서명해주세요.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 서명해주세요 라는 그런 글을 보고 이렇게 서명운동에 참여를 해서 정치에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서명운동은 어떤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동의한다는 뜻으로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이렇게 요구를 하면 한 명, 두 명보다 이제 여러 명의 의견이 모였으니까 더 신경 써서 빠르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이게 바로 서명운동이고요. 그 다음 2분 볼까요? 차량 이부제 전면 시행해라 라고 하고 지금 이거 차량 이부제 혹시 뭔지 아시나요? 차량 번호 끝자리가 1, 3, 5, 7, 9 이렇게 홀수인 차량은 홀수 1에만 운행을 할 수 있고 2, 4, 6, 8 24680 이렇게 짝수인 차량은 짝수 1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환경오염이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뭘 썼나봐요. 심각하기 때문에 차량 이부제를 전면 시행해라 라고 혼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인 혼자서 하는 시위다 라고 해서 1인 시위다 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정치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홈페이지, SNS에 의견을 올리는 겁니다. 요즘에 국민신문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의견을 올리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은 이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의 경험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선생님의 집은 여기에 있는데 선생님 학교는 쭉 멀리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거리는 멀더라도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었단 말이죠. 물론 다른 버스들은 이렇게 가는 버스도 있고 이렇게 가는 버스도 있고 이렇게 가는 버스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다른 버스들은 많았는데 선생님 학교까지 이렇게 한 번에 가는 버스는 딱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버스가 이런 버스로 노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버스가 이렇게 번호는 그대로 하고 노선이 저 멀리 이렇게 삥삥 돌아가는 길로 노선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선생님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 선생님 동네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어요. 선생님도 서명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그 서명 운동한 그 서명한 걸 가지고 공공기관에 요청을 했죠.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가는 버스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가는 버스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버스 노선을 다시 원상복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적은 적이 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적었는데 2달 뒤에 정말 다시 노선이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선생님 때문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바뀌었어요. 선생님은 이 경험을 계기로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끄럽지만 선생님은 정치는 선생님과는 멀리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어요. 정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먼 분야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직접 참여를 하고 그 변화를 내가 직접 체험을 하다 보니 내가 노력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바뀌는 거구나. 정치는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지면 더 보이는 거구나, 가까이 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역시나 서명도 받아서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정치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봤고요. 자, 31쪽을 보시면 투표하는 모습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공청회 참석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 공청회가 뭐예요? 어려운 거 나왔으면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면 분명히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교과서는 친절한 교재입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정책 결정 전에 관련된 사람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공개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살짝 수정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공청회에 참석을 하는 방식도 있고요. 내가 직접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내가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정치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방법, 시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기억나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투표, 맞아요. 그리고 공청회 참석,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 나왔던 거 맞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맞아요. 서명운동을 해서 그 서명운동을 받아서 SNS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고 했죠. SNS에 글 올리기도 있었고 또 뭐 있었지? 정겨울이님 회장단이 하는 맞아요. 캠페인 있었죠. 캠페인 있었고
그리고 차량 이부제. 이제 그림 기억나지요? 맞아요. 1인 시위도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지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과 비교를 해보면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이런 방식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폭력적인 진압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보다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고요. 교과서 한번 쑥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32쪽, 33쪽도요, 읽으면서 스스로 해보시길 바라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줄 거예요, 동영상. 이 영상은 정치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보시면서, 정치란 뭐지?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꼭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치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좀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정치는 나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신경 써도 바뀌는 거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라를 잘 꾸려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냥 읽기만 하고 잘 읽지는 않아요. 많이 달아봤어요. 댓글을 주로 다는 편은 아닌데 댓글은 잘 달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좀 건의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사이트에 이렇게 해주는. 아니,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에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몰라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정치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살펴볼까요?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정치를 뜻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정치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집에서 가족끼리 여름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름휴가 장소를 정하려고 하는데 모두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의 의견을 표출하여 대화를 하고 투표를 통하여 가족회의를 하면서 장소를 정하게 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요? 이때 가족회의를 하고 투표를 하는 모든 과정이 정치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평소에 SNS를 많이 하시나요? SNS에 올라오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나의 의견을 댓글로 적는 것도 정치 참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조선의 신문고 제도를 모티브로 하여 만든 통합형 온라인 공공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도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민원 신청, 민원 정책 Q&A가 있고 국민들에게 정부 업무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받는 국민 행복 제안도 있으며 또 국민들이 참여해서 정책 토론도 하고 설문조사도 참여하는 정책 참여가 있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예산 낭비 신고센터가 있으며 예산 절감 제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 신청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선거가 있으며 공청회 참여, 서명운동, 집회 참여 등 여러 가지 정치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존재하며 언제든지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란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정치를 할 수 있으며 또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정치는 절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참여는 우리 국민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